네, 안녕하세요. 청소사업하는 이혜숙입니다. 네, 스폰서님은 채연 이규상 파운더스 수석다이아몬드 사장님이시고요. 전에는 치과에서만 10년 근무했고 지금 마음이 행복하고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미팅에 또 이런 자리 세워주신 원팀 리더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정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업을 진행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뭐 핀성치가 빠르게 된 건 아니라서 이 제목이 저랑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서 스폰서님이 또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정해봤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변수의 연속이다. 저는 솔직히 20대 전까지는 되게 평범한 삶을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엄마 아빠 사남매 셋째로 태어나서 그냥 별탈 없이 정말 평범하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제 친구가 자기는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라고 했을 때 좀 이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20대에 가장 사랑하는 세 분을 잃었거든요. 첫 번째는 저희 엄마. 엄마가 20대 초반에 암으로 3개월 만에 제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치과 다니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 딱 아프신 지 3개월이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얘기하면서 3개월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믿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막 떠나보내기 쉽지 않아서 별로 말도 못했어요. 엄마가 막 아파서 막 안 좋은 얘기 하시면 아니라고. 왜 가족들은 그런 거 그 희망이 있잖아요. 뭔가 괜찮아질 거야. 우리만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별도 그냥 마음 편하게 못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지금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변수라는 말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변수가 생기는데 전 20대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뭐 많은 힘듦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무서운 건 사랑하는 사람이 제 옆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은 뭐였냐면 저희 가족이거든요. 아들 둘이랑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네 가족인데 그래서 제 꿈은 그냥 평범한 삶을 꿈꾸는 거였어요. 뭐 부자 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뭐 엄청 막 꿈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강의 듣는 분들 꿈들 되게 많으신데 제 꿈은 그냥 아프지 않고 별탈 없이 가족들이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거 평범하게 이게 꿈이었거든요. 꿈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 암의 사업 만나기 전에는. 되게 무식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안 되던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아메이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저희 여기 옆에 장난꾸러기 같은 남편이 5번의 아메이가 왔는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의 우리 채연 이사님을 만나서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 전에는 그냥 흘러 지나가다가 어떻게 뭐 비전을 봤는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와이프들 남편 말도 잘 들으시죠?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아미의 고정관념은 뭔가 파는 거고 영업이고 이런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도 꾸준히 얘기하고 꾸준히 하는데도 안 되니까 저희 두 분 스폰서님을 만나게 해주고 제가 스토리 옛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건강 공부하다가 이 사업의 비전을 봤거든요. 그러고 비전을 보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OM이라는 이제 사업설명 자리에 왔을 때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 저는 그냥 치과에 다녔으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그 당시에 현금으로 줬거든요. 10,000원짜리로 빡빡하게 연식이 나오나요? 지금은 이제 통장으로 줘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 원장님은 또 10,000원짜리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또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수입만 알았지.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저희 어쨌든 근데 그런 자리에 갔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수입을 만들어 놓으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이 사업의 첫 시작은 상속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라고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늘 그냥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내가 아파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남편은 누구 만나서 잘 살 것 같은데 내 아이가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서 강의하는 분이 상속이란 말이 전 너무너무 꽂혔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떨고 있지만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스폰서님 두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장이 그냥 야간 대학 다닌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지키면 이 수입이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그 처음 시작은 그거였어요. 그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상속 때문에 용기 내서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지켰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티늄 갈 때는 저희 남편의 영향력이 더 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자유로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래티늄까지는 저희 남편이 어쨌든 영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는 플래티늄 기간이 좀 길었어요. 플래티늄 기간이 길었고 파운더스 PT 기간이 길었고 그리고 한 그룹이 저는 파운더스 PT 2명 그리고 플래티늄 SP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사이드를 하려고 하는데도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세 그룹으로 튼튼하게 가지만 이상하게 개인적인 일이 생기고 뭔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보석핀을 도전하는데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쉽지 않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플래티넘 파운더 스피트 갔으니까 뭐를 가야 되죠? 사파이어를 가고 에메랄드를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문제였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그냥 되고 싶다. 나 사파이어 되고 싶다. 보석핀 되고 싶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도전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뒷장에 넘겨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마음을 달리 먹은 게 뭐냐면 결심이 아니고 결정이었어요. 나 보석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했던 결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고정관념 심했는데 아메이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넘어가고 두 번째는 여행이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긴 하지만 제가 2019년도에 두바이 도전하면서는 그냥 가고 싶다. 내가 어떻게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스폰서님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도 제가 상황이 뭔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놓게 되는 거예요. 그 끈을 확 묶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와 타협하고 아유 다음 달 내년에 가면 되지 뭐. 조금 더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폰서 사장님 믿어주는데 제 스스로 믿지 못해서 못 갔거든요. 여행을 그동안 못 갔는데 두바이 갈 때는 저희 사장님 목표가 20명인가 가는 거였어요. 두바이 20조가 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서도 솔직히 첫 여행이 빨리든 늦든 뭐 어떤 도전이든 자기가 하는 도전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도 1년 만에 플래티넘 간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다이아몬드는 갈 것 같은데 SP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결정하고 가다 보니까 1년 만에 플래티넘을 해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두바이 갈 때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20조 가는 데서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제그룹 사장님이랑 서로 응원해주면서 스폰서 사장님 믿고 어쨌든 결정하고 여행을 갔고 두바이를 제가 첫 여행을 파트너님과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딱 결정하고 그러니까 되고 나니까 제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갈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동안 결정하지 못해서 안 갔구나. 결정하면 뭔가 방법이 보이고 뭔가 어쨌든 방법이 보이고 결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 믿지 못하는 그 작은 것 때문에 못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렇게 여행을 결정하고 성취를 했고요. 세 번째는 핀 도전이었어요. 사파이어 핀. 작년에 어쨌든 여기 와서 제가 슈 사파이어 스피치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할 때도 가고 싶다. 나 사파이어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결정하고 갔거든요. 사파이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핀을 도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파이어 성취하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솔직히 저희 스폰서님 두 분은 코로나 처음 시작해도 어쨌든 같이 만나는 게 좋으니까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줌으로 만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제 목표를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냥 어쨌든 예전에는 타협했어요. 저 스스로. 다음에 가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어쨌든 사파이어 핀을 성취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결정하는 게 결심이 아니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느끼는 순간이었고 뭔가 이제는 그 자신감이 좀 붙었거든요.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난 할 거야. 반드시 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방법이 생기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많은 결정을 저는 이제 내년에 어쨌든 에메랄드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서 또 하나 제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미팅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업 시작하고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왜 아기가 어리고 하다 보면 핑계가 많잖아요. 또 남편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팅 뭐 좀 핑계 댈 게 많잖아요. 아기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때라서 그랬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사장님, 리더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한 번도 미팅을 뭐 그러니까 가족이 뭐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지켰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사장님의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가실 때 사장님의 비결은 뭐예요? 성공 비결은 뭐예요? 할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미팅 참석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미팅은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개더예요. 저희 사장님 그룹이 고개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쉽지 않더라고요. 뭐 힘들고 또 애기 챙기고 뭐 하다 보면 자고 이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은데 제가 많은 분들의 CD를 들어보니까 성장이 안 되다가 성장이 되는 분들 CD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고개도 100%, 탱코와 100%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저희 슈퍼바이저 두 분이 이 고개도를 되게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팀마다 이렇게 각 그룹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소비자분하고 아니면 지금 시작하는 분하고 H10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책이랑 감사 얘기를 쓰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다 보니까 뭔가 흔들리는 마음이 약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왜 널뛴다고 하죠. 그런 게 좀 줄어드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희 최 회사님 하시는 말씀이 많은 분들이 마인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고개더를 100% 하는 분들은 안 흔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고개더에 집중하고 팀들한테도 고개더를 얘기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 밑에는 또 뭐라고 제가 쓴 건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이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부정적이고 뭔가 소심하고 좀 안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데 제가 우리 최현상의 카톡에 지금도 프로필에 보면 몇 년째 안 바뀌는 게 메인에 감사하는 마음과 절대 긍정이 바뀌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성장하면서 나도 사장님 스폰서님이 어쨌든 복제해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그래. 우리 사장님은 이거를 메인에 해놨지. 이 말씀을 늘 하시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절대 긍정으로 돌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뭐를 원망하고 왜 아메를 나한테 들고 와서 힘들게 하나 별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메를 들고 오면 저희 스폰서님 두 분을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부부싸움하다 제가 용서가 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이제는 정말 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제 인생, 저희 아이의 인생, 그리고 저희 친정아빠가 혼자 계시거든요. 아빠 인생까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림은 없어요. 지금은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저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결심이 아니라 결정하는 제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거거든요. 그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저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이 화면을 저희 남편이 보고 있으면 아마 고개를 끄덕거릴 것 같은데 이성보단 전 감정이 더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또 B형이에요. B형은 잘 못 숨기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업 리더분들은 안 그러시잖아요. 어떤 상황이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멋진 그 팀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나가시면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표정 관리가 되시고 어떻게 저기 열정이 생기시고 하시지? 제가 볼 때 분명히 뭔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옆에서 볼 때 알잖아요. 근데도 저는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뭔가 표정이 드러나고 뭔가 열정이 떨어지고 목소리도 약간 축 처지고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결정한 게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건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이다 보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사진을 넣어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를 지켜주는 힘이 제가 제목이잖아요. 이게 가장 커요. 믿음. 첫 번째는 우리 다 시스템에서 배우시잖아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확실하잖아요. 너무 대단한 회사고 대단한 팀이 있고 이렇게 또 오늘도 저는 이 브론즈 미팅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좋아하고 저희 파트너님도 이 미팅을 통해서 되게 많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시스템은 얼마나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는 스폰서에 대한 믿음은 100% 이상이에요. 진짜로. 이거는 거짓말 없이 정말로. 그리고 세 번째는 팀에 대한 믿음. 또 너무 좋은 팀을 우리 사장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저는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왜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만 해봤고 워낙 그냥 마음이 좀 약간 큰 사람이 아니라서 늘 그냥 또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왜 저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좀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뭘 잘한다고 하면 저는 못해요. 이게 저는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는 되게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거든요. 자존심만 세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안에서 배우면서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게 많이 배우고 지금 제가 자존감을 계속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도전하면서 느꼈어요. 내 자신은 정말 다 믿음, 시스템에 대한 믿음, 스폰서에 대한 믿음, 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도 나 자신의 믿음이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늘 타협하게 되고 그냥 뭔가 그냥 좀 불안하고 뭔가 그냥 용기가 생기지 않고 그런 순간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늘 스폰서 두 분은 사장님 잘할 수 있어요. 사장님 진짜 잘해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주는데도 제 스스로가 그냥 근데 지금은 사장님이 그런 말씀해 주실 때 이제 믿어요. 그래, 나 할 수 있지. 스폰서는 할 수 있는 목표만 주시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나 스폰서가 믿어주니까 할 수 있어.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많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왜 시스템이 너무 완벽하잖아요. 시스템 안에 맡기면 된다고 하잖아요. 시스템에 내가 완벽해도 1%, 단 1%를 내가 하지 않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1%를 채우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는 중이고 앞으로도 이 1%를 더 채워서 더 많이 성장하는 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 썼던 제가 이제 옛날 수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썼던 제가 글이더라고요. 근데 아메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2006년에 썼던 거더라고. 1월 10일 날. 이때도 글 쓰는 걸 제가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대는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나는 그대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입에 떠넣어 줄 수는 없다. 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대의 스승이다. 모든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으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대의 믿음이다. 그대의 진정한 스승은 그대 안에 있다. 2006년 1월 10일 성자가 된 청소부 중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무리 시스템이 완벽하고 스폰서 사장님이 완벽하고 나를 믿어줘도 내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사장님도 스폰서 사장님 늘 얘기하시거든요. 믿어라. 스스로 믿어라. 왜 못 믿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제 스스로를 믿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거.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가 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메하기 전에 어렸던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줬거든요. 자존심만 세서 서로에 그렇게 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는 정말 진정한 자존감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리예요. 이거는 저는 사업 초창기에 우리 세연사님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남자분들 되게 많으신데 남자들 의리보다 여자 의리가 더 무섭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스폰서님께 솔선수범이라고 썼잖아요. 저희 사장님이 지금은 솔직히 저희 그룹에서 가장 그러니까 원팀에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그룹에서 이제 미팅할 때는 가장 먼저 하신 스폰서시잖아요. 가장 업라인이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룹에 이제 독립하시기 전에 저는 저희 스폰서님이 하는 걸 봤거든요. 정말 그 스폰서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시는지 청주에 이렇게 오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장님보다도 더 어리셨거든요. 업라인 스폰서가. 업라인 스폰서분이 되게 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온리 그 눈빛이 스폰서한테 가 계신 거예요. 스폰서님이 원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그걸 가까이서 봐왔기 때문에 가까이 봤으면 어떻게 하죠? 제가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여담인데 저희 업라인 스폰서가 옥수수 좋아하는 것도 알았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저도 저희 사장님 뭘 좋아하는지 하면 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남편은 생각이 안 나요. 저희 남편이 생각은 안 나고 뭐 맛있는 거 오면 스폰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병이죠 이것도. 근데 뭐 그렇다고 많은 걸 드리는 건 아닌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 사장님의 다른 것도 복제하지만 그 진심
왜냐하면 그 스폰서 업라인으로 인해서 사장님이 성장하고 계시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진심으로 대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도 제 스폰서한테 다른 것보다 진심은 진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진짜 마음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핀이 높으니까 그렇게 그냥 왜 겉으로 하는 경우도 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볼 때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티가 난다고 아니면 티가 난다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진심을 복제하는 거를 두 분 수포너한테 배웠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이거는 좋아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을 사랑하시면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 두 번째는 좋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왔잖아요. 솔직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에서든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순간에도 좋을 땐 다 좋아요. 근데 의리 지켜야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 순간에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근데 스폰서님이 뭐 하자고 할 때는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요. 좀 오지랖이 넓어서 저희 사장님도 약간 그러시긴 한데 다 이제 본인이 맡아 하시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도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사장님 뭐 한다고 하실 때 그냥 저희 사장님 혼자 하면 힘드시니까 뭐 할게요 못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근데 어떤 순간에도 사장님 뭐 하신다고 할 때 그냥 네 사장님 해볼게요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파트너가 생기고 그룹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거가 많습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파트너 형제그룹 팀에도 물론 내 파트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팀 안에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트너, 형제그룹 팀한테도 서로 의리시키는 게 왜냐하면 내 그룹을 키워주는 건 형제그룹이기도 하거든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시간을 많이 썼나 봐요. 네. 그래서 영상 하나 보고 네.
믿음은 길을 보나 의심은 장애물을 본다. 이지보스 회장님이 했던 말씀이거든요. 이 영상에서처럼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팀이 있으면 반드시 된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런 삶을 원하시지 않나요? 마르지 않는 수입, 평생 친구, 시간의 자유. 우리가 A65에 지중해 크루즈를 가면 이 세 가지가 모두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멋진 팀 안에서 저도 반드시 파트너사인과 A65에 고 지중해 크루즈 갈 수 있는 사업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진행할 거고, 예,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